다음 최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정부의 문제, 그다음에 인사검증에 관한 어떤 법적인 허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알고 있기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또 이렇지는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동류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쭉 인사라인을 장악해가지고 하는 거는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회들이 쿠데타를 해서 정부를 장악했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지난 정부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허위 답변을 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가서 확인해보고 내 말이 맞으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파악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고 제 말이 맞으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사과를 안 합니까? 사과를 못 합니까?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확정 판결을 받아도 사과가 없고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고위직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었죠. 뭐든지 공개를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막후에서 그거를 다 아름아름으로 친분관계로 해왔죠. 전직 검찰총장 같은 분들도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수시로 하급자들이 전화 오는 게 제일 짜증났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사주의 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과거에 어떤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사나 감찰을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다가 그게 그대로 징계의 사유가 되고 행정법원으로부터 확정까지 됐죠. 확인까지 됐죠. 그리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카톡을 통해서 수백 회의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배우자의 카톡을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그냥 하겠다는 믿으라고 한 말씀은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배우자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했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세요? 업무 보고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보고 과정에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답변한 걸 잊어버린 모양인데 왜 이렇게 카톡을 많이 주고받냐?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랬다. 어떻게 업무 개선에도 있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나는 검사장급이고 주요 직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하고 더 할 수 있어요. 한 칸만 띄면 나오는 최측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부인하는 겁니까? 그 무슨 다음에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와 인사검증단에서는 친인척 관련된 범위를 형제자매 재산 형성 과정, 형제자매의 결혼생활, 자녀들의 학교 입학 과정 이런 것까지 다 확대했습니까? 자료 수집합니까? 단장 얘기해보세요.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장관이나 대통령 되신 분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직자의 책임을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인사검증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면서 뭘 바꾸고 뭘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인사검증 기준 절차도 얘기를 안 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 정부에 제가 뭘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검증 받아봐서 알겠지만 그 질문서만 봐도 뭘 검증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희도 그 질문서는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단순히 그걸 업무착오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그 질문서는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들이지. 그게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투명성 또 세상에서 제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약속하시는 자리에서 그게 자꾸 확인이 안 돼서 이러는데 아까 답변 중에 법무부 장관이 특이세평에 대해서는 일부 수집할 때가 있다라고 답변했죠. 그건 누가 합니까? 수집을? 저희 검증 단원들이 검증단 직원 중에 예. 그걸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검찰 소속입니까? 아니요, 그게 담당 업무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감당하는 건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건에 따라서 그냥 자기 역량에 따라 수집한다는 말입니까? 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타부처에서 온 사람들한테 있는 전문성이고 법무부가 그걸 취합하는 전문성이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검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검사만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투명하지도 않고 위헌 위법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과거에 중앙정보부가 갖고 있던 폐해, 안기부가 갖고 있던 폐해 뭡니까? 이게 인사정보하고 다른 대내외 신상정보 같은 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은근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 법무부 자체에서 이 인사검증 자료에 대한 어떤 보존 관리 규정 만든 거 있어요? 일반 법률 말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프로토콜을 제가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프로토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아까 매뉴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청와대는 다 없앴지만 우리는 정부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도 하고 당연합니다. 보존하고 당연합니다. 보존, 공개, 그다음에 누설대 책임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답변을 드릴까요? 자,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지금 심사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법제처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면서 생긴 이유가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에 관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제처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시행령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 과거에 트럼프가 했던 짓을 지금 반복한다는 비판을 대외적으로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 트럼프가 보였던 그런 월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관련 강요들이 사표를 내면서 항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를 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두둔하고 감싸 안는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법제처에서 아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협의가 아니라 이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절차나 관련 법 근거를 다 무시하고 이런 게 독재예요. 그리고 행안부가 지금 경찰국 만드는 것도 무슨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변을 하시는데 다른 거 다 그 논란은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관두고 조직관리 지침이라고 알죠. 행안부 조직실에서 내려보내는 거. 저가 차장님 이걸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행정각부가 조직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죠. 거기 보면은 과를 하나 만들려면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4개 과가 있어야지 국이 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근데 3개 과에 16명을 가지고 국을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네, 뭐 법제처 차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답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법치주의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 말씀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